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AI 비전공자를 위한 스마트 매니팩처링 공부하고 있는 카이스트 윤용진입니다. 이번 차시에는 AI가 그래서 뭐냐, 이렇게 스마트 매니팩처링의 중요한 AI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AI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어떻게 AI가 발전이 되었고 그 안에 알고리즘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특히 머신러닝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봤고요. 머신러닝 중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 다음에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학습이죠. 강화학습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딥러닝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머신러닝도 많이 들어보셨고, 또 AI도 많이 들어보셨고, 이게 다 다른 게 아니고요. 그 크게 보면 AI라는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이라는 그런 인공지능을 응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머신러닝은 엄밀히 말하면 AI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 알고리즘 중에 딥러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같이 딥러닝도 AI고 머신러닝도 AI고 그렇습니다. AI가 좀 더 큰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예전에 그 컴퓨터 방식 컴퓨터랑 머신러닝이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기존의 트래디셔널한 프로그래밍은 이렇게 중간에 컴퓨터가 있죠. 둘 다 컨벤셔널한 컴퓨터가 있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 이 두 개 차이가 뭐냐면, 컨벤셔널한 컴퓨터는 데이터하고 알고리즘이 들어가면 결과를 내놓습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건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프로그램이 간단하게 사칙연산일 수도 있고, 어떤 펑션일 수도 있고, 함수일 수도 있고, 시스템, 그 다음에 행렬같이 매트릭스가 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일단 뭐 더하기라고 해봅시다. 그럼 데이터가, 우리는 프로그램은 더하기를 해놨어요. 그럼 데이터가 우리가 1, 3을 넣으면 아웃풋이 4가 나오겠죠. 컴퓨터는 그렇게 합니다. 기존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한다 이런 거는 그 더하기라는 칼큘레이션이라는 거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컴퓨터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컴퓨터 언어로 넣어주는 거를 이제 컴퓨터 트래디셔널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뭐 2, 4를 넣으면 더하기면은 아웃풋은 6이 나오죠. 근데 머신러닝은 반대입니다. 머신러닝은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내줘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1, 3 데이터를 넣어요. 그 다음에 아웃풋은 4. 그 다음에 데이터로 2, 4를 넣어줘요. 아웃풋은 6. 그냥 그렇게 넣어주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컴퓨터가 계속 유출해가지고 이 연산은 더하기구나. 그런 거 알아내는 게. 그게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은 인풋하고 아웃풋 데이터를 가지고 안에 아까 기존의 그 트래디셔널 프로그래밍 했던 연산들, 매트릭스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완전 다르죠. 그죠? 머신러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를 가지고 그 인풋에서 어떻게 아웃풋이 나오는지를 컴퓨터가 빅데이터를 계속 데이터가 쌓이면서 점점 확률적으로 이런 논리로 인해서 이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 아웃풋이 되는 거야 하는 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간단한 논리는 뭐 사칙연산할 수가 있고, 좀 복잡한 거는 뭐 매트릭스 행렬이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머신러닝과 이 컨벤셔널한 전통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머신러닝도 근데 다 뭐 만능이 아닙니다. 머신러닝이 잘하는 분야가 있는데 세 가지 제가 갖고 왔습니다. 세 가지. 처음에 잘하는 거는 이런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가 분류, 그 다음에 리그레션, 회귀, 그 다음에 predict, 그죠? 예측. 이게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 모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abnormality detection. anomaly detection은 뭔가 비이상, 이상을 감지하는 거예요. 이상적인 반응이 있으면 감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강화 학습이 있는데요. 이게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래시피케이션에는 그런 게 있어요. 제일 유명한 개와 고양이의 이미지를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dog and cat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개랑 고양이가 사실 보면은 뭐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잖아요. 물론 사람이 보면 개고 고양이 다 아는데, 그거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개 사진을 보여주면 이거는 99%로 개다.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면 이거는 99% 고양이다 하고, 사람도 똑같아요. 이게 개랑 고양이랑 비슷하게 생긴 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거 보여주면 헷갈리는 거예요. 얘도 이거 한 55% 개 같은데, 뭐 아니면 이거는 56% 고양이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고,
또 유명한 거는 이런 문자들이나 쓰기, 손글씨를 인식하는 게 있어요. Number Image Classification 있죠? MNIST라는 이런 테스트가 있는데 사람들이 손글씨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를 파악을 하는 거. 이게 0인지 1인지 2인지 3인지 이미지를 파악을 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리그레션은 얘가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런 예를 들어 사탕을 먹으면 이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가 그런 거에 대한 그 데이터를 이렇게 주면은 그 그래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아니면 연령에 따른 뭐 연간 독서량 그런 것도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오면 그거에 대한 함수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 함수를 바탕으로 해서 그럼 올해까지는 내가 연간 독서량에 따른 그 연령에 따른 연간 독서량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은 내년에 40대의 독서량은 얼마나 될 것이냐 했을 때 예측을 하는 게 이제 리그레션을 기반으로 예측을 하는 게 예측입니다. 아니면 아까 당뇨 얘기했는데 우리 아버지의 내년에 그 당뇨 수치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러스터링은 뭐냐면 이런 여러분들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거 볼 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영화들을 추천을 해주죠. 그런 추천 행동 양식을 추천을 해준 그 다음에 SNS를 할 때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아니면 그런 사람을 연결을 해주죠. 그런 친구 추천 그런 걸 할 때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상값 감지는 어디 쓰냐면 이상한 세포들 캔서셀이라는 걸 디텍션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상한 그런 스탁 마켓의 트랜잭션 거래들도 이렇게 감지를 하는데 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인포스먼트 강화학습은 게임이라든가 그 다음에 스마트 매니팩처링 그런데 스마트 팩토리 이런데 좀 아니면 무인 자동차 이런데 좀 쓰여요. 이렇게 나중에 이 강화학습이 어떤 건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머신러닝은 이렇게 분류라든가 회귀라든가 그 다음에 예측,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 그 다음에 이상값 감지 이런 강화학습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묶어놨습니다. 특징에 따라 묶어놨는데 처음에 이런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회귀, 그 다음에 이런 예측은 저희가 지도학습이라고 그래요. 슈퍼바이스드 러닝, 지도, 누구의 지도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거고, 클러스터링이나 그냥 이상값 감지는 비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보상을 통해서 계속 그 알고리즘이 개선해 나가는 것을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도학습은 말 그대로 누군가 이제 과외 선생님이 여기 보시면은 과외 선생님이 지도를 하고 있죠. 답이 있는 거예요. 답을 이 컴퓨터한테 이게 답이야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학습의 큰 특징은 이렇게 어떤 이미지라든가 뭐에 답이 있어요. 그 답이 레이블이라고 하고 태그라고도 해요. 이 이미지는 강아지야. 이 이미지는 고양이야. 뭐 이렇게 그 이미지에 이렇게 답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학습을 시켜주다가 답이 없는 이미지를 딱 보여줬을 때 그럼 이 이미지는 뭐니 했을 때 이 이미지는 95%로 강아지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지도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엠니스트 테스트도 보시면 손글씨가 여러 개가 있는데 학습을 시켜서 요거는 1이고 요거는 3이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지도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도학습은 뭐다? 답이 있는 거다. 그죠? 보시면 이 개랑 고양이 이미지 인식하는 것도 이 이미지마다 답을 다 달아줘서 인식을 시켜서 나중에 봤을 때 이거는 강아지냐 고양이냐 했을 때 이거는 99%로 강아지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데이터에 태그를 달고 레이블을 하고 라벨링을 한다고 그러는데 답을 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데이터 작업이 엄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는데 이런 어떤 이미지나 이런 거에 답을 다는 그런 걸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하는 것들이 지도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지도학습은 이거랑 다르게 답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콩이 막 섞여 있어요. 색깔별로. 그러면 그냥 색깔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없고, 그래서 데이터의 그 특징이 되게 중요합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막 서로 코릴레이션이 없고 막 이상하게 분산이 됐으면 되게 어려워요. 컴퓨터가 분류하기가. 분류를 하는 이런 답이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학습을 비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이 머신, 그죠? 이 머신러닝의 컴퓨터가 강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강화되냐면 이 에이전트가 이렇게 환경에 액션을 취합니다. 그러면은 이 환경이 변하겠죠? 예를 들어 로봇이 뭘 여기 던졌어. 저기 구멍에 넣는데. 딱 던지면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변화가 되겠죠? 던지면은 이 변화된 거를 다시 스테이트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를 딱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얘가 들어갔으면 보상을 해줘요. 그럼 이 힘에 이 각도로 던졌으니 들어갔네 하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들어갔으면 좀 바꿔보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보상 기반의 학습을 하는 게 강화학습입니다. 우리가 자전거 탈 때도 똑같아요. 자전거를 타다가 사람이 처음에 못 타다가 부모님이 너 깎아 사줄게 하면은 이 깎아 한번 먹어야지 하는 걸로 또 자전거를 열심히 타잖아요. 그죠? 아니면 시험을 봤을 때 너 뭐 90점 넘으면 뭐 해줄게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어떤 그 목표에 수행해야 될 것이 있고 거기에 가깝게 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 방식, 리워드 방식으로 그 학습을 시키는 게 강화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강화학습 인과관계, 커절러티라고 하는데 인과관계를 통해서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실험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게임이라든가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매니팩처링 이런 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중에 지금 머신러닝을 알아봤는데 이 머신러닝의 여러 가지 알고리즘인데 그 중에 요즘 가장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 딥러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딥러닝은 Artificial Neural Network에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런 실제 우리 뇌에 있는 신경 세포를 보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신경세포의 덴드라이트라는 데서 이 데이터를 받고 그 다음에 소마에서 연산을 해가지고 엑선에서 출력을 하는 거죠. 이런 구성으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딥러닝 전 단계에 ANN, Artificial Neural Network이라고 있는데요. 제일 간단한 싱글 레이어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덴드라이트에 해당하는 인풋, 그다음에 엑선에 해당하는 아웃풋 이렇게 있죠. X1, X2, X3가 있고 Y1, Y2가 있습니다. 아까 머신러닝은 인풋과 아웃풋을 가지고 그 사이 관계를 알고리즘을 밝혀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아웃풋은 몸무게, 그 다음에 혈당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풋은 잠자는 수면 시간, 그 다음에 운동 시간, 그 다음에 먹는 양, 다이어트 칼로리로 하겠습니다. 이 세 개가 잠을 얼마나 자냐, 운동을 얼마나 하냐, 밥을 얼마나 먹냐 이게 당연히 그 혈당이라든가 이런 몸무게에 관련이 많겠죠. 근데 얼마나 관계가 많은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랬을 때 일단 그 슬립 아워, 이게 잠자는 시간이 그 몸무게랑 그 다음에 이런 블러드 프레셔에 얼마나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 시간, 그 다음에 이렇게 먹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앤디라는 사람은 잠자는 시간이 6시간이고 운동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되고 하루에 그다음에 먹는 양이 한 2500kcal다 돼 있고 그 결과로 몸무게가 70kg고 블러드 프레셔가 110이다 이렇게 있어요. 인풋과 아웃풋만 있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모으는 거죠. 이게 많아지면 빅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샌디라는 사람은 잠자는 4시간을 자고 그다음에 1시간 운동하고 1800kcal 먹어서 몸무게가 50kg에 블러드 프레셔가 100이다 이렇게 돼 있고 톤이라는 사람은 잠은 8시간을 자고 운동은 안 하고 그 다음에 먹는 거는 4000kcal 먹어서 몸무게가 100kg에 블러드 프레셔 140 고혈압 증세가 있죠.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이렇게 데이터를 대입을 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요 블랙박스 요거를 찾아내는 게 Artificial Neural Network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왼쪽에 있는 요 파란색 데이터들을 인풋 레이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 노란색 데이터들을 아웃풋 레이어라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앤디라는 사람이 이제 아까 데이터가 왔죠. 그 슬립 시간이 수면 시간이 6시간, 운동 시간이 3시간, 그다음에 밥 먹는 칼로리가 2500kcal고 이렇게 몸무게가 이렇게 돼 있죠. 70kg. 그다음에 혈압이 110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왼쪽에 행렬을 구성할 수 있어요. 6, 3, 2500. 그죠? 이게 X1, X2, X3가 됐고요. 아웃풋에는 70, 110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안에 이걸 연결해주는 행렬을 구하는 게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구하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을 구하면 우리가 어떤 모르는 사람의 이 잠자는 시간이랑 운동 시간이랑 이 먹는 양을 계산하면 이 사람의 몸무게라든가 그런 블러드 프레셔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렬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안에는 엘리멘트가 몇 개 있냐면 원소가 6개가 있죠. 3x2 행렬입니다. 이 행렬을 구하는 건데, 이 행렬을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아무 행렬에 6개 넘버가 있겠죠. 그죠? 그 원소들을 아무거나 일단은 해요. 그 다음에 그럼 거기서 나오는 아웃풋이 있겠죠. 아웃풋을 이제 정합니다. 그래서 아웃풋이 해봤더니 그냥 아무거나 넣었더니 100이랑 180이 나왔어요. 원래는 뭐죠? 70이랑 110이죠. 그럼 그 차이를 줄여나가는 그런 행위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옵티마이제이션을 그런 칼큘러스를 통해서, 미적 분학을 통해서 하고, 그걸 점점 줄여나가서 이 물음표에 있는 행렬을 구하는 게 Artificial Neural Network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딥 뉴럴 네트워크는 뭐냐면, 딥 뉴럴 네트워크는 딥 러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아까 방금 보여드린 Artificial Neural Network의 레이어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인풋에는 똑같이 이렇게 3가지 정보가 있고 아웃풋에는 2가지 정보가 있고요. 이렇게 행렬을 이렇게 3개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든 레이어 1, 히든 레이어 2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는 히든 레이어, 첫 번째 히든 레이어를 갈 때는 3x2 매트릭스가 필요하고, 첫 번째 히든 레이어에서 두 번째 히든 레이어로 갈 때는 2 곱하기 4 행렬이 필요하고요. 마지막 히든 레이어에서 아웃풋으로 갈 때는 4 곱하기 2 행렬이 필요하죠. 그래서 보시면 이 안에 있는 이 행렬 3개를 구하는 게 딥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방법은 똑같고요. 그래서 이게 인풋부터 아웃풋까지 길기 때문에 이걸 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딥 뉴럴 네트워크, 딥 러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과 AI가 어떻게 나왔고, AI 중에 머신러닝의 종류, 그 다음에 머신러닝 중에 딥러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 퀴즈는 스마트 제조에 있어서 머신러닝이 쓰인다고 했는데, 이 스마트 제조에 쓰이는 머신러닝은 어떤 종류인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에는 3가지가 있다고 했죠. 크게 여러 가지 세부를 할 수 있는데, 크게 봤을 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다음에 강화학습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스마트 제조, 로봇이 어떤 걸 인식을 하고 어떤 수행을 하려면 자꾸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강화학습이라고 하죠. 보상 기반의. 그래서 이 스마트 제조에 쓰이는 머신러닝은 강화학습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 차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이번 수업을 통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